대한민국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을 가르며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눈과 귀가 발사 장면에 집중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손은 떨렸고 국민들의 심장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비록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 장면만으로도 한국 우주 개발 역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실제로 하늘을 날아올랐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여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두 번째 도전. 이번에는 실패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누리호는 거대한 불꽃과 함께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오랜 꿈인 궤도 진입을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스스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날 발사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연구원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국민의 가슴에는 자부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그 중 하나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우주 기술의 핵심,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만이 진정한 우주 국가로 인정받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누리호의 의미는 단순한 로켓 성공 그 이상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위성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외국의 발사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발사 비용을 지불하고도 발사 일정은 남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날씨와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발사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위성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을 올려도 마지막 순간의 열쇠는 남에게 맡겨야 한다는 굴욕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는 그 족쇄를 끊어냈습니다. 설계, 제작, 조립, 시험 발사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해낸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100% 독자 개발. 이것은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님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리호는 길이 47.2m, 무게 200톤이 넘는 거대한 발사체입니다. 추력만 해도 무려 300톤. 이는 대형 여객기 엔진 수십 개의 힘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위력입니다. 그 힘으로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즉, 군사위성, 기상위성, 통신위성까지 독자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위성을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직접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로켓 개발은 수십 년 동안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로 발사 실패, 기술 이전 거부, 수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공동 개발 과정에서 핵심 기술은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로켓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벽을 스스로 뚫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실에 불은 꺼질 날이 없었고 엔지니어들의 노트에는 수만 번의 계산이 새겨졌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수만 번의 반복, 수십 년의 인내. 그 끝에서 마침내 성공이라는 결실을 거머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주에서 손님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이 직접 길을 개척하고 직접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독립국가라는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와 대등하게 우주 개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의미는 미래에 있습니다. 누리호를 기반으로 한국은 달 탐사, 심우주 탐사,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미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더 멀리 있습니다.
2030년대 한국의 발사체가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고 심지어 화성 탐사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아갈 무대가 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세계와 경쟁하는 미래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누리호의 진짜 가치입니다. 세계는 지금 우주 전쟁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민간 기업과 손잡고 달과 화성을 향하고 있고, 러시아는 여전히 전통적 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하며 새로운 패권을 꿈꾸고 있고, 인도는 저비용 발사체로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도 그 무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은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반세기 만에 우주 강국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적 성취가 아니라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과학의 승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국민의 세금, 국민의 응원,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의 눈물과 땀 위에서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비난보다 격려를 보냈던 국민의 힘이 있었기에 두 번째 발사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앞으로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꿈을 심어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어린이들이 TV를 보며 나도 우주로 가고 싶다, 나도 로켓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꿈을 꾸는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그 꿈을 실현하는 과학자와 우주인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들 중 누군가는 한국의 첫 번째 달 탐사 우주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우주 기술을 빌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쏘아 올리는 나라입니다. 누리호의 불꽃은 단순한 로켓의 발사 화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미래를 밝히는 불꽃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우리 세대에게는 자부심을,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는 이제 막 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큰 도전을 맞이할 것이고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우주의 별 사이에 KUREA라는 이름을 새겨 넣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날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놀라움과 존경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